자, 연소 폭발 폭갱은 연소가 되는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에 따라서 단순하게 구분한 것이고요. 정상 연소 범위는 연소 속도가 10m/s 이하일 때 정상 연소 범위, 폭발은 10m/s를 넘어가는 경우고요. 폭갱은 연소되는 속도가 음속을 돌파할 때, 이럴 때 보통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화염이 전파가 되느냐 하면 초속 1000 내지 3500m/s까지도 돌파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열이 발생하는 속도, 즉 가연물이 타면은 스스로 발열량이 나오죠. 그 열이 나오는 속도와 거기에서 나왔던 열이 주변의 공기를 통해서 옆으로 막 번져버리는, 확산이 되는 속도가 있다고 할 때, 발생하는 속도와 확산되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정상연소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발생 속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빠르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많은 열이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화염이 빨리빨리 퍼져서 결국에는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지나치면은 이제 음속을 돌파하게 되는 폭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처음에는 완만한 연소가 시작되다가 방치를 해서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점점 연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국에는 폭경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거리를 폭경 유도 거리라고 하고요. 영어 약자로는 DID 이렇게 말합니다. 뭐 D는 detonation, 폭경이고요. 그 다음에 I는 induce, induction, 즉 유도한다. D는 distance, 거리를 뜻하고 약자가 DID 그렇게 말하고요. 암기하는 법입니다. 폭경 유도 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짧아질까? 어떻게 하면 짧은 거리인데도 연소가 되면서 갑자기 폭경으로 번질까? 정합점은 크고 지름은 작을 때 폭경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첫째, 정상 연소가 빠른 그런 연소 속도가 빠른 가연물일 때. 두 번째로는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세 번째로는 점화원이 에너지가 클 때, 초기에 불씨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정압점이 클 때, 많을 때, 높을 때, 빠를 때, 이럴 때 폭경 유도 거리가 짧아지고요. 네 번째, 광경은 어떤 배관 내 또는 저장 시설 내에 조그만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가 작을수록 빨리 폭경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폭발하는 형태는 자세히 보면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폭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단순하게 물리적인 원인 때문에, 화학 반응이 아니고 물리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폭발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폭발은 한마디로 성분이 변화가 된다. 물리적인 폭발은 어떤 성분이 변화되거나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대로 있는데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이고요. 단순히 물리적인 폭발은 저장 탱크나 저장 용기 내에 압력이 올라가서 압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용기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적인 폭발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액체를 저장할 때는 위험물이 액체 상태일 때는 주변에 열을 흡수하면서 그 용기 내, 탱크 내의 액체가 증발하기 시작하면은 증기가 꽉 차게 되겠죠. 그러나 저장 공간에 위쪽에 여유치가 없다면은 그 좁은 틈새에 증기가 급속히 꽉 차면 압력이 너무 증가해서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상부 쪽에 안전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고 안전공간을 법적으로는 10% 이상을 안전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적인 폭발은 뭐가 있을까? 산화반응, 분해반응. 분해는 멀쩡한 분자가 쪼개져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분해라고 하고요. 중합이란 것은 중첩이 되어서 합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분자들이 엉겨 붙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 안 감고 있으면 머리가 떡지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화합인데요. 어떤 반응하기 쉬운 두 개의 물질이 만나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는데요. 산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그 화합된 새로운 물질이 아주 민감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질 때 화학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분진 폭발은 결국에는 그냥 분진은 먼지와 같은 가루로 되어 있는 가루분 먼지진인데 이런 상태면 폭발을 일으키기가 쉬운데
사실 분진 폭발은 산화 폭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 수 있는 가해 물질이 가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기 중에 부유 상태에 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파크를 튄다든지 점화원을 접촉하게 되면 동시에 기체, 가스가 터지는 것처럼 똑같이 터져버립니다. 그것을 분진 폭발이라고 하고요. 분진 폭발은 금속가루, 금속은 산화가 되기 쉬운 거죠. 급속히 산화되면서 연소가 됩니다. 금속도. 그 다음에 농산물 가루,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 쌀가루 이런 거. 그 다음 가연성 물질 여러 가지 탈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분말, 황이라든지 황가루 이런 것들도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은 분진 폭발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먼지도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먼지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분진 폭발이 아닌 거, 가루가 있어도 안 되는 거. 첫째, 불연성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가루 타는 게 아닙니다. 돌가루 안 타는 거죠. 안 타는 것인데 그런 가루는 있어봤자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리나 은, 백금, 금 이게 뭐냐면은 금속이 전자를 내놓고 산화하기 쉬운 정도를 이온화 경양 그랬는데 암기 방법이 칼카나 마하라 천리 준합 수구 수흠 백금 가로친 부분이 수소에 해당되는데요. 수소 원소보다도 뒤쪽에 있는 것들은 비교적 반응성이 떨어져서 분진 폭발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산화 폭발입니다. 화학적 폭발 중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연소 폭발이라고 하고 급격한 산화에 의해서 빛과 열이 발생하는 것을 연소 그렇게 이야기했죠. 즉 가연성 물질,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결합되어서 점화원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폭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해 폭발입니다. 분해 폭발은 압력을 가하면은 성분이 분해가 되어서 쪼개져서 부피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을 말하고요.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 암기 방법입니다. 산해희호입니다. 산해희호.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히드라진, 오존, 하이드라진이라고도 하고 히드라진이라고도 합니다. N2H4 그렇게 했습니다. 오존은 분자식이 O3이고요. 산화에틸렌은 C2H4, 에틸렌에 산소가 붙어있는 산화에틸렌 그렇게 말하고 아세틸렌은 C2H2 탄소 2개, 수소 2개 이렇게 붙어있는 분자식입니다. 기능사에서 분자식들은 반복적으로 많이 써봐서 일단 외우는 것밖에 없고요. 사실 읽는 방법도 중요하고 위험물 화학 기초를 들으면은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학 폭발에서 중화 폭발입니다. 분자끼리 서로 엉겨붙어서 엉겨붙는 순간 머리가 청량감을 느끼고 자 머리 오랫동안 안 감고 머리카락이 떡지면 어때요? 지끈지끈하고 속이 욱신욱신하고 열이 나고 그러죠. 분자끼리 중첩을 해서 합해지면은 그처럼 열이 발생하는데 그걸 중합열이라고 하고요. 자체적인 중합열이 축적이 되어서 어차피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폭발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중합폭발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머리 안 감고 산발하고 다닙니다. 미친 먹같이 시상에 염하고 있네. 시산의 염비. 암기방법 시아나수소 HCN 분자식입니다. 산화에틸렌 똑같이 C2H4O고요. 그 다음에 염화 비닐 그랬는데 비닐기가하고 염소가 붙은 걸 말해요. CHCH2가 비닐기고요. 여기에 염소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거 Cl 그러면은 염화 비닐 그렇게 말하고요. 이 염화 비닐이 영어로는 비닐 성분에 비닐에 클로라이드가 붙어있다. VC라고 하는데 이게 다중체로 중합이 되어 있으면 폴리구제로 해서 PVC가 되죠. 물론 저절로 가만히 놔둔 채로 중합이 되면 중합열 때문에 폭발하기 때문에 중합할 때 나오는 열들을 제거를 해야죠. 안정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폴리 다중체 구조로 만들어야지 PVC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장을 잘못하면 염화 비닐도 역시 중합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화학 폭발인데요. 어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으면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산화에틸렌, 아세틸렌 이런 거 들 수가 있는데요. 아세틸렌과 구리, 은, 순 이 셋 중에 하나를 만나면 구리 아세틸라이드. 자, 이 금속 성분하고 아세틸라이드, 아세틸리드라고도 하고 라이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생성이 되고요. 산화에틸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은, 순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산화에틸렌의 저장, 운반하는 그런 용기에는 뭘 접촉하면 안 될까요? 구리를 접촉하면 안 돼요. 은하고 순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은은 너무 고가고 강도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누가 은으로 배관하고 은으로 저장 용기 만들고 은으로 설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없죠. 장식품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은은 사용이 되지 않고요. 현장에서.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로 되어 있는데 액체로 용기를 만들고 그런 것은 정말 세계로 제패할 수 있는 신기술이 되겠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진짜 쓰는 것은 구리 또는 구리 합금인데요. 이런 것들도 그냥 맨 구리가 아세틸렌과 고온고압에서 접촉하면은 구리 아세틸라이드, 그래서 분말 상태의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이면서 마치 폭약가루처럼 때리면은 충격, 마찰, 기타 가열 등의 쉽게 폭발에 이르는 아주 민감한 물질이 됩니다. 이런 것을 화학폭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세틸렌 저장, 충전, 사용 장치에는 구리 또는 구리 합금 쓰면 안 되고요. 산화에틸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 금지. 그러면 단순하게 구리만 해당될까? 구리 원소 기호가 CU죠. 구리 합금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을 이르게 되는 혼합 퍼센트가 있는데 구리가 몇 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은 그런 합금은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유교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625 62.5%를 초과하는 합금은 어찐다?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입니다. 터집니다. 자, 분지폭발 설명드렸고요. 이처럼 화학폭발과 물리적인 폭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을 자세히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연물 연소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연 물질이 타는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기체가 연소하는 거, 액체 상태로 연소하는 거, 고체가 연소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기체는 가연성 기체가 주변에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거기에 따라 불이 붙는데 이걸 확산연소 또는 발염연소, 불꽃이 나온다. 그래서 발염연소라고 하고요. 액체는 상온에서 쉽게 공기 중으로 증발이 되는 그런 종류는 증발연소. 상온에 놔둬도 증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덩그러니 액체 그대로 있는 것들은 열을 가해서 열에 의해서 그 성분들이 분해가 되면서 연소가 되는데 그걸 분해연소라고 하고요. 사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 알코올, 일석이류, 이석이류는 상온에서 쉽게 증발이 됩니다. 증기가 나와요. 가연성 증기가. 그래서 그런 것은 증발연소 형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사류 위험물 중에서도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 기름 이런 종류는 상온에 그냥 둬도 막 증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식물류 예를 들면 참기름 봅시다. 참기름, 콩기름이 가만히 놔두면 막 증발을 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상온에서 증발 잘 하지 않습니다. 산패가 되어서 산화가 되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잘 증발하지 않죠. 자, 그런 경우는 열을 가해서 그 성분이 열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가연성 증기로 나올 때 거기에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해연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체일 때 연소는 표면, 분해, 증발, 자기연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표면연소는 고체의 표면에 불이 붙는 것이고 산소와 표면에서 계속해서 결합해서 연소가 되고 불꽃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 가연물 자체가 빨갛게 전체적으로 되면서 타는 형태, 그것을 표면연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크스는 석탄을 건류시켜서 구워놓은 곳을 코크스 그렇게 구분하고 나무, 목재를 건류를 시켜서 구워놓으면 숯이라고 부르죠. 나무 굽듯이 똑같이 저질 석탄을 구워놓은 것을 코크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금속분, 금속분은 가루 분야입니다. 금속 가루를 금속분 그렇게 말하는데 주변에 공기에 포함된 산소와 접촉하면서 그 표면 자체가 전체가
열을 받아서 빨갛게 되면서 연소가 되는 거, 이런 것을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분해 연소는 열을 가열을 하면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고체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열에 의해서 이합 집산을 하면서 새로운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불이 붙는 것을 말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목재, 석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증발 연소가 있는데, 고체인 것은 분명히 고체인데 열을 가하게 되면 액체로 녹았다가 그 액체가 다시 증발을 해서 기체가 되면서 연소가 되는 것이고, 또는 액체를 건너뛰고 열을 흡수하면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되면서 그 승화돼서 승화된 기체에 불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파라핀, 양초를 만드는 재료죠. 상온에서 고체를 존재하지만 열을 가하면 일단 녹았다가 녹은 것이 다시 증발을 일으키죠. 열에 의해서.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나프탈렌, 점약으로 쓰이는 거죠. 이건 승화를 하죠. 황, 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증발 연소를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 자기 연소인데요. 스스로 연소하는 것은 뭐냐? 가연물질 내에 산소 공급원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류 위험물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가연물질 내에 산소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공기를 차단해서 숨을 멈추게 하려고 해도 스스로 지닌 산소 공급원 때문에 계속 연소가 지속됩니다. 자기 스스로 지닌 산소 공급원을 가지고 연소가 지속되는 형태를 자기 연소 그렇게 말하고, 이걸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아예 차갑게 만들어서 연쇄적인 산화 반응, 연쇄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도 자체를 낮춰주는 거죠. 즉 냉각 소화다. 물을 뿌려서 차게 식혀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위험물 연소 형태는 어떤 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 지금 기체, 액체, 고체 형태로서 연소가 되는 다양한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위험물은 처음에 규정을 할 때 화재의 위험이 큰 또는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큰 그러한 물질 가운데서 상온에서 액체, 상온에서 고체인 것만을 분류한 것.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물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정한 물품들을 위험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체 연소 형태는 제하고 액체와 고체 연소 형태 가운데에서 위험물 연소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인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은 일단 산화를 돕는 산화제이지 스스로 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불연성입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 위험물은 연소 형태가 없습니다. 육류도 마찬가지죠. 단 1, 2, 3류는 위험물 기체도 설명했지만 대체적으로 고체 종류가 많고요. 4, 5, 6은 대체적으로 모두 액체고, 5, 6에서는 일부 고체가 약간 섞여 있기도 합니다. 물론 1, 2, 3류 가운데서도 3류가 일부 액체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고체를 띠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끼어 있는 2, 3, 4, 5는 타는 것이고, 인류와 육류가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타는 물질의 겉에 공기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산화제입니다. 산화제는 타지 않고 남을 태우는, 남을 산화시키는 그러한 물질이죠. 자, 그러면 연소 형태는 인류, 육류를 제외하고 2, 3, 4, 5 네 가지 물질 형태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류 연물에 황, 인, 황아린, 정린, 그리고 일부 가연성 고체로 구별되어 있는 고형 알코올 종류 이런 것 등은 열을 접촉하면은 고체가 녹아요. 녹아서 다시 기체로 됩니다. 증발하면서 연소가 되는데 이건 증발 연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분. 자, 이류연물은 지정할 때 이렇게 돼 있죠. 황, 인, 황과 인이 결합된 황아린, 그리고 금속분 플러스 가연성 고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속분이 바로 금속 가루고요. 이건 표면 연소가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인데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고 서서히 산화되면서 축적된 열로서도 자연 발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릴 때 물과 만나면은 발열이 되면서 가연성 기체가 나와서
그 발열하는 열로 간성 기체가 연소가 돼서 폭발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먼저 알칼리 금속은 원소 주기율배부에서 1, 2, 3, 4, 5, 6, 7, 8쪽, 다른 말로 0족인데 이 1족에 있는 금속도를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하고요. 수소를 제외한,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그 밑으로 있는 리튬, 리나칼, 수리나칼, 일수리나칼 할 때 리튬, 나트륨, 칼륨이 바로 알칼리 금속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표면 연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킬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알킬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안 끝나는 것을 알칸 계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온 띨띨한 것들을 전부 다 알킬이라고 했어요. 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식이 있는데 탄소마다 수소가 뺑 네 방향으로 포화 상태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밥도 많이 먹으면 하품하면서 잘 먹었다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알칸인데 이게 수소가 하나 빠지면은 CH3 분자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메틸기, 에탄이 수소가 하나 떨어지면은 에틸기, 프로판이 하나 떨어지면은 프로필기, 부탄이 떨어지면은 부틸기. 그래서 수소 하나씩 떨어져서 띨띨한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알킬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금속이 결합된 종류입니다. 이것은 증발을 하면서 증발 연소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나머지 금수성 물질, 금수성은 물기를 금하는 것, 물기 접촉을 금하는 물질들은 대체적으로 자체는 스스로는 분해 연소를 합니다. 그 물질 자체로는. 하지만 물을 뿌리게 됐을 때 주수하게 되면 발생 가스가 나오는데 대부분 간성가스와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생된 가스는 뭐 아세틸린이 나왔다, 수소가 나왔다, 메탄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가스들은 주변의 공기로 확산이 되면서 확산연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사류 위험물은 모두 기름 종류거나 술 종류인데요. 먼저 알코올이나 특수인화물 1, 2석유류, 상온에서도 쉽게 증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증발연소 형태이고 상온에 놔둬도 콩기름, 참기름 이런 것처럼 또는 중유 이런 것처럼 증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가 있는데 이것은 열을 가했을 때 성분들이 그 받은 열 에너지로 분산이 되면서 연소가 시작되는 분해 연소가 됩니다. 그 다음 오류 위험물은 이런 사류 위험물에 산소를 과하게 결합시킨 과산화물이거나 또는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질소 관련 관능기를 결합시킨 것을 오류 위험물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폭발 성질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산소가 과하게 붙어있는 이 산소 공급원 때문에 주변의 공기를 아무리 차단해도 스스로 계속 연소가 진행이 되는 자기 연소가 형태가 됩니다. 자, 가연성분과 연소 반응을 대표적인 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굳이 이걸 다 안 해도 되고 2차 실기 주관식이나 시험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필기 때는 구체적으로 안 봐도 됩니다. 가연성분의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가연성분이 화합되는 걸 말하는데 유기화합물 성분의 연소, 즉 탄소, 수소, 황, 인 이런 종류를 말합니다. 유기화합물은 생명체에서 식물의 입이나 동물의 간에서 합성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하죠. 자, 탄소 연소는 C 플러스 O2는 CO2, 탄산가스가 되고요. 수소 성분은 H2, 2분의 1 O2, H2O. 아래점자로 H2O. 그 다음에 황 S는 산소 O2 만나서 SO2, 이산화황. 이는 오산화인부터 떠올리시면 되고요. 오산화인, 가해물질이 될 수 없는 바로 앞에 불연성 물질 설명할 때 했었죠. 마지막 완료된 분자가 P2O5인데 이것이 반응하려면 어떻게 되냐. P도 만나야 되고 O도 만나야 되는데 산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서 이원자 분자, 그래서 O2가 되고요. 이는 P4, 4개가 만나는데요. 4개가 결합돼서 분자가 됩니다. P4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O2가 몇 개 와야 되느냐. P2O5가 만들려면은 먼저 여기는 P인데 2개밖에 안 쓰였는데 여기는 4개가 있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통째로 2개 그러면 2 곱하기 그러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산소 개수가 몇 개가 되죠? 그러면 산소가 5인데 5인데 이 5개가 통째로 2개니까 곱하면 총 알갱이가 10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산소가 2개밖에 없네요. 알갱이가. 그러면 여기다 10개를 쓰는 게 아니고 이 통째로 산소 분자가 5개, 즉 5, 2, 10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P4 더하기 O2는 2 P2O5 오산화인이 생성이 되는 식이 된다. 자, 금속의 연소입니다. 두 번째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금속, 금속이 산화된 것이죠. 1족 금속과 2족 금속이 있는데 1족 금속은 2개 없고 2족 금속은 1개 없습니다. 이유는 1, 2, 3, 4, 6, 7, 8 이렇게 있다고 치면 6족이 육산황, 그래서 산소황이 있는데요. 황 제외하고 이 산소하고 결합하려면은 6족이 산소가 센 것들입니다. 전자 2개를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1족에 있는 것들은 전자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최외각이. 그래서 이 2개를 만족하려면 이게 몇 마리가 와야 돼요? 이게 2개씩이 와야 되고요. 2분단에 있는 2족들은 최외각이 2개씩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개씩을 6족에다 그냥 통째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즉 2족에 있는 것은 원자가 1개만 와도 산소와 결합이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트륨이 결합될 때는 1족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Na2O, 칼륨이 결합될 때는 수리, 나칼, 나트륨, 칼륨 전부 다 1족이죠. 그래서 K2O. 그런데 마그네슘과 칼슘이 결합될 때는 마그네슘은 2족에 해당됩니다. 2, 배, 마, 카. 1족은 1, 수리나칼. 수소 빼고요. 수소는 금속 아니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 등이죠. 그 다음에 베릴륨은 Be, 마그네슘은 Mg, 칼슘은 Ca 이렇게 되는데요. 이 2족에 있는 것들은 마그네슘, 칼슘은 2족에 있으니까 하나씩만 달라붙으면 돼요. Mg2O가 아니고 MgO, CaO. 이게 결과물인데 이걸 앞쪽으로 내면은요. 분자로 적어줘야 돼요. 산소는 O2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O2가 결과물로 뭐 O 하나만 쓰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고요. 나트륨은 2개가 쓰였는데요. Na2라고 하면 안 되고 분자 하나로 딸랑 썼는데 이처럼 분자 모양으로 하나 딸랑 썼는데 원자이면서도 분자를 표시하는 것들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영족 원소. 영족 원소는 헬륨, 네온, 아르곤 그러면 이처럼 원자 하나만 딱 원소기호 하나만 썼는데 분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속을 표기할 때입니다. 금속을 표기할 때는 금속 구조가 전부 다 핵과 핵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되어 있고 핵 주변을 도는 전자들은 하나의 핵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 핵 사이사이를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여기 돌다가 여기 돌았다가 여기 돌았다가 여기 돌았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런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그래서 몇 개가 뭉쳐야지 분자가 된다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대표로 원소기호 하나만 써놓고 분자 표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트륨, 그러면 그냥 나트륨 Na 써서 분자를 표시를 나타내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몇 개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앞에다 개수를 표현한다. 따라서 Na2O 이렇게 결과물이 있어도 나트륨 알갱이가 2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앞쪽에 재료가 되는 것은 ENA 이렇게 표기합니다. 칼륨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결과물이 MgO가 되겠죠. 2족이니까 여기 Mg 한 개하고 O 한 개하고 1대1로 만나면 분자가 되기 때문에 MgO. 그런데 재료가 되는 것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분자로 써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O 하나만 쓰면 분자가 되니까 O2 썼는데 결과물 보면은 한 개만 들었죠. 알갱이가. 따라서 반절 쪼개라. 2분의 1로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Mg도 결과물의 한 개, 앞에 재료도 한 개. 그냥 Mg 하나만 앞쪽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되면은 금속이 연소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읽을 때는 산화나트륨 그렇게 읽고요. 산화칼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차례로 적어보면 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산화칼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 그냥 금속이 연소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상적으로 연소된 형태보다도 산소가 더 과하게 붙어있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Na2O가 정상인데 산소가 이처럼 하나 더 붙어있어요. 그럼 과하게 붙어있죠. 그래서 산화나트륨에 산소가 과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앞에 과하다 그래서 과자를 붙여서 과산화나트륨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이 과산화나트륨은 가열을 하거나 강력한 산을 만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염장질에서 찔벅찔벅하게 하면은 안정된 형태로 되는데요. 즉 안정된 형태는 Na2O 원래 산화된 형태로 넘어가려고 하고 필요 없는 산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자꾸 이 발생되는 산소 때문에 주변에 허접하고 힘이 약한 가연물들이 산소의 공격을 과도하게 받아서 이 발생되는 산소로 인해서 산화 반응이 급속히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발화의 종류입니다. 발화, 착화라고도 하고요. 발화의 종류는 자연발화가 있고 준자연발화, 혼합발화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불씨 없이 저절로 불이 붙는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죠. 특히 상온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도 이렇게 발화가 이루어지면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발화, 준자연발화, 준자 붙어 있고요. 혼합발화 그러면 혼합은 섞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방 구별이 되는데, 자연과 준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의 변화는 너무 천천히 미세하게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금방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저건 자연스럽지 않는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발화는 급격히 이루어지는 발화는 준자를 붙여서 보통 준자연 발화 그렇게 말하고, 자연 발화는 사실 서서히 이루어지는 발화를 자연 발화 그렇게 불러줍니다. 자연 발화의 형태는 산화열 축적, 분해열 축적 또는 흡착열 또는 미생물 분해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화가 이루어지고요. 산화열은 대체적으로 고온 고습 상태에서 서서히 산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그 조금조금한 미지근한 열들이 계속 축적이 되었을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식물 종류 가운데서 사류 위험물 종류 중에 동식물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건성류, 건조되는 성질이 있는 그러한 동식물류일 때 산화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분해열은 고온 다습일 때 분해가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그 열이 축적이 돼서 발화가 되고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 먼저 오류위험물 중에 셀룰로이드 종류는 고온 다습 시 분해를 일으키고, 반대로 건조하면 빠스라지면서 분해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오류위험물 중에 니트로셀룰로스 종류는 건조할 때 분해열이 축적이 된다. 그 다음 흡착열은 주변에 열을 빨아들여서 착 달라붙게 하는 건데요. 주변에 고열물이 있을 때 그 복사열을 흡수해서 서서히 그 열을 축적함으로 발화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활성탄, 목탄, 이처럼 탄 이런 종류죠. 숯, 분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분해는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서서히 분해가 일어나면서 활동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것인데, 퇴비라든지 또는 먼지 이런 것이 축적이 돼서 미생물 분해에 의한 열이 축적이 돼서 발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무조건 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바로 100% 확률이다 그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준자연 발화는 첫째 황린이 있는데 P4, 일반적으로 P4가 인인데 색깔에 따라서 황린, 같은 말로 백린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공식 명칭은 예전에는 백린, 황린 같이 혼용했었지만 지금 황린으로 많이 규정해 쓰고 있고, 색깔 자체가 완전히 백색은 아니고 약간 연한 노란색을 띠는 아이보리와 가까운 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공기와 접촉해서 공기 중에 산소로 인해서 발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칼륨이나 나트륨, 즉 알칼리 1족, 알칼리 금속 가운데서 수소 위쪽에, 수소 밑에 붙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은 공기 중에서도 서서히 산화열이 축적이 돼서 공기에서도 발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물이나 습기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급격히 발화가 이루어지는데 물과 습기를 만나면은 물에 녹거나 습기에 반응을 해서 수소가스가 급격히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 발생하는 열과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결합이 되면서 발화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 알킬 알루미늄 종류는 알킬기, 띨띨한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이런 것이 알루미늄과 결합되어 있는 즉 금속 가운데서도 알루미늄과 결합된 알킬 알루미늄은 공기나 물, 습기 이런 것과 접촉할 때 역시 발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 혼합 발화는 혼촉 발화라고도 하고요. 혼합되어서 접촉이 될 때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열의 축적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이상 혼합할 때 발열 발화가 이루어지고 혼재 시 섞어서 적재하거나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 폭발적인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 산화성 물질과 환원성 물질. 산화는 뺏어가는 것이고 환원은 자기가 어때요? 전자를 내놓고 남을 독립을 시켜주고 남을 전자를 제공해주는 역할이죠. 주거니 받거니 쿵짝이 잘 맞아서 이런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혼재 시 폭발성 화합물이 생성될 수가 있다. 그 다음 산화성 염류, 강산성 염류. 여기 염류는 소금을 말하고요. 그리고 강산이 액체가 결합되면은 급격히 분해가 되면서 분해열이 발생하면서 폭발에 이를 수가 있다. 주로 이제 산화성 염류가 인류이고요. 강산이 이제 보통 육류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혼재 시 폭발성 화합물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혼재 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혼합 적재가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로 혼재 가능 기준이 있는데요. 위험물 운반 기능 적재할 때 섞어도 되는 거 암기 방법 423 524 예전에는 기준이 64였는데 423, 524, 64였는데 요즘은 423, 524, 61 그렇게 됩니다. 사류와 이류 혼재 가능하고요. 사류와 삼류 되고 오류와 이류, 오류와 사류, 육류와 하나류, 일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류와 이류, 사류와 삼류, 오류와 이류, 오류와 사류, 육류와 인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이외의 경우에 벗어나면은 혼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혼합 적재 운반이 되지 않고 따로 취급을 하고 적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 발화가 어떨 때 그러면은 잘 일어날까? 잘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첫째, 발량이 큰 물질, 그리고 스스로는 열 전도율이 잘 안 되고 열이 축적이 잘 돼야 될 것.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가 높고 열을 흡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죠. 그 다음 공기와 접촉하고 있는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고온 다습할 때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건조할 때 일어나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그 다음 이러한 반응을 촉매 작용하는 물질들이 주변에 있을 때 정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저장할 때, 취급할 때 이런 위험물질이나 기타 등등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선선하게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열이 축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저장실의 온도를 되도록이면 차게, 낮게, 그리고 습도가 높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고 열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사고로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고 직사광선 쏘이지 않고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소화 방법이 뭘까? 불 끄는 방법이죠. 이제껏 연소가 되는 거, 불이 나는 거, 폭발이 되는 거 또는 어떤 요소가 갖추어지면은 연소가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했는데요. 먼저 연소의 요소 3요소와 4요소가 있는데 연쇄 반응까지 해서 4요소죠. 가해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 3요소는 3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연소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3요소고요. 자, 그렇다면은 3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꺼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소화 방법은 바로 이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소화 방법이고 가해물질을 없애는 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 소화이고 산소 공급원을 없으면 산소를 차단하거나 공기를 차단하거나 공기를 없애는 거죠. 이것을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지식 소화입니다. 그 다음 불씨 역할을 하는 점화원인데요.
불씨를 없애는 게 뭐냐? 불씨를 식혀버리는 거죠. 냉각소화라고 부르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억제 소화 또는 촉매 역할을 하는, 촉진을 시켜준 것에 반대,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촉매 소화, 그렇게도 부릅니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적용된 방법을 보면은 가스 화재가 날 때 얼른 가스 밸브를 잠궈주는 거. 더 이상 탈 가스가 없게 차단해 주는 거. 촛불이 타고 있는데 훅 불어서 촛불에 나오는 파라핀 증기를 훅 불어서 없애버리는 거. 산불이 불어오면은, 산불이 나면은 이쪽에서 맞불을 놔가지고 미리 탈 곳을 다 태워버려서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적응하는 소화기가 있어요. 이 뒷장에 보면 이제 소화기가 나오는데, 소화기 종류로는 가해물질 제거하는 제거 소화하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화기를 뿌렸는데 가해물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사람 몸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야 하고 이렇게 소화기를 뿌리는데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소화기로 개발된 것은 밑에 부분만 있습니다. 즉 어떤 걸 뿌렸더니 화재면, 불타는 면을 표면을 덮어서 공기를 차단해서 질식해서 껐다. 어떤 걸 뿌렸더니 불에 차게, 열을 빼앗아서 차게 되어서 더 이상 연소가 진행이 안 되도록 껐다. 어떤 걸 뿌렸더니 산화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더디게, 거꾸로 고급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요즘에 격조 있으신 분들이 쓰는 겐세이 놓으면은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난다. 부촉매 소화,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자, 질식소화는 뭐냐면 화재면을 덮어서 공기 차단하는 경우고요. 공기 중에 최소 산소 농도가 15%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질식소화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냐? 거품을 덮고 또는 가루를 뿌린다. 분말로 다 덮는다는 것이 아니고 분말이 불에 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품처럼 불을 덮을 수 있는, 화재면을 덮을 수 있는, 불에도 타지 않는 불연성인데 기체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깔아앉아서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연성 가스 그 자체 또는 모래로 덮는 거, 건조한 모래로 덮는 거, 이런 거 등등이고, 거품은 포말이라고도 하는데요. 포자가 한자로 거품 포자입니다. 물 더하기 약재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포말 약재, 거품 약재, 하이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면활성제. 이므로 삼류위험물에는 거품은 사용 못합니다. 삼류위험물은 금수성 물질, 물기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예요? 거품은 물기가 주재료고 하이타이가 들어있는 거죠. 계면활성제가. 그래서 물기 때문에 삼류위험물에서는 질식소화 여러 가지 중에서도 포말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냉각소화는 뭐냐? 대표 주자가 물입니다. 물은 착가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물이 값싸고 대량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물은 화재면에 덮치면은 물 자체가 많은 열을 빨아줄 수가 있어요. 연료량도 크고, 또한 증발이 될 때 물 1kg당 539kcal의 많은 열을 빼앗아갑니다. 증발염열이 커서 금방 확 식어버리죠. 자, 질식 소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 이처럼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경우는 질식 소화를 어쩔 수 없이 채택을 해야 돼요. 물을 뿌릴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는 덮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연쇄적인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불이 점점점 사그라들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할론 소화 약제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할론 소화 약제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억제 소화 효과도 있고, 할론 소화 약제 그 할론 가스 자체가 불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불꽃을 덮는 질식 소화 효과도 탁월하죠.